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화제는 단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자세, 요즘 국민의힘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안들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정부 질문을 나흘간 진행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그러니까 4년 가까이 3년 넘어서 이 경제 실적으로 누적된 이런 민생의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함께 이제 다루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 분야에서는 오늘 여당 의원들이 이제 일제히 그 추미애 장관을 이제 비유하고, 또 이 공익 제보의 성격을 지녔던 이런 제보자를 비난하거나, 또는 이걸 발표했던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던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모략하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야당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추 장관 당사자한테 질의를 하게 되고, 예. 이런 답답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외교 통일 오늘 정치 분야고요. 내일은 외교 통일 안보, 모레는 경제, 또 마지막 날인 목요일 날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17일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대정부 질문에 놨습니다. 네. 오늘 역시 그 큰 쟁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이른바 황제 휴가. 그러니까 이 카츄샤 다녀왔는데, 뭐 병가가 있다고 하지만 카츄샤 병사들의 평균 휴가 일수보다 훨씬 깁니다. 훨씬 기고, 근데 요점은, 핵심은 이게 근무지 이탈 부대 미복귀 사건이,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지금 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리고 또 하나 그 사이에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근무지 이동을 해달라든가, 또 평창올림픽 때 통역병을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든가 하는 이런 등등의 청탁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SNS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고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가장 큰 의문은 왜 지난 1월에 고소고발된 사건이 지금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지연되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동부지검장이 법무차관으로 영전한다든가, 또는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는 검찰 간부들이 동부지검으로 또 인사가 된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당시에 그 진술 부분,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진술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의혹, 이런 것들 검찰에서 보통 일반 사건들,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 간단한 사건이 왜 8개월 동안 지연되느냐.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검찰이 이제 8개월 만에 이 사건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소환 조사를 했는데, 그 시점에 절차와 이런 법규를 어긴 적이 없다라고 장관이 선언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 검찰의 최고 인사권자, 검찰의 최고 수장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방향을 지시한 거나 다름없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이고요. 이런 것들이 참 걱정입니다. 지금 마침 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지난 5월 11일 날 시민단체들이 고발했던 이른바 정대협 사건이 있습니다. 정의연 사건. 네. 우리 윤미향 의원. 윤미향 사건이 이제 그럼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엄호하고 아니라 그러고, 심지어 역사의 정언자이자 피해자인 할머니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기부금법 모집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늦은 수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보다 더 간단한 사건, 이 사건에 8개월이 걸렸다는 것을 지금 우리
국민의힘과 또 국민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늦은 수사. 그런데 네.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가 좀 늦장이다 이렇게 비판받는 건이 이 건만은 아니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 건도 있고 윤석열 총장 가족도 있고 뭐 다른 건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사건을 빨리 수사를 해야죠. 그걸 그렇죠. 왜 안 하겠습니까? 아무튼, 두 가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네. 사건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뭐 안 나와서 수사가 안 되는 게 있을 테고요. 또 사건이 고발됐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 정인이라든가 또는 뭐 이 관련된 당사자가 자꾸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 것이고 보통 이런 고소 고발 사건요. 빨리빨리 3개월 내에 처리해야죠. 끝내야 됩니다. 빨리빨리 그럼요. 해야죠. 그렇죠. 법 앞에 평등해야죠. 의혹은 빨리 밝혀주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SNS에 군복무 자녀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자, 어제 사과와 오늘 추미애 장관의 그 해명이 미흡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 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사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사실 조금 전에 이태규 의원 국민의당 국민의 이태규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어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할 것이냐라고 장관한테 물었습니다. 예, 장관이 답변을 멈칫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정말 지연될 문제가 아니고 장관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사이에 검찰 인사가 있고 동부지검에는 석연치 않은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이 지금 국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를 빨리 하고 또 하나 오늘 또 쟁점이 뭐였냐면은 이런 사건일수록 그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뭐 특임 검사가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검찰의 수사가 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검찰이 그 중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누락시켰느냐, 그리고 왜 수사를 지연시켜 가지고 그 지금 어떤 증거 자료에 보존 기간을 넘겨버리느냐, 이런 것들이 다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임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공수처.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공수처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지금 그 특별부 검사를 하려면 또 국회에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는데 검찰에서 뭐 특별수사본부를 한든가 아니면은 검찰총장이 지금 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검찰총장이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해서 빨리 한다거나 해서 빨리 이 문제를 종결짓는 것이야말로 이 사안에 대해서 만일 결백하다면은 추미애 장관이 결백을 입증하는 길이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걸 책임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검찰 수사가 빨리 그 의혹을 풀든지 해소하든지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서 입시 병역 특혜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이런 제안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재산 공개도 그렇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스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에는 여당 의원 한 분이 이제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21대 국회의원 병적 기록이 있습니다. 보니까 병역 면제를 받은 민주당 의원 34명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도 많더군요. 3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 의원 숫자 대비 미필 비율을 따져도 민주당이 22%, 국민의힘 14%였습니다. 그리고 뭐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전원과 고용자 입시 병역 특혜 전수를 제안했다는데 이 지금 본인 처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최 대표 본인이요 조국 장관 딸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금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자녀 입시 비리, 인턴 확인서라는 게 이른바 입학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거든요. 그걸 발급해 주신 혐의로 업무방해죄 기소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건 뭐 사실은 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고위공직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문제는 이게 나오는 순간 무슨 부정입학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순간 그건 정책으로 거의 뭐 사망 선고를 받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야 뭐 항상 공개돼야 할 사안이고 또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 될 사안이겠죠. 추미애 장관 것 말고 이제 다른 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정부에 대해서 이번 그 대정부 질문에서 정책적인 비판, 어떤 비판을 하겠다, 어떤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준비하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번에요. 이번에 지금 우리가 첫 번째는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지금 이 방역이 최고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안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근데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15분 만에 이게 물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PCR보다는 조금 정밀도가 떨어지지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조사를 보면은 이 보건소라든가 병원에 가서 줄을 길게 서서 받으면 24시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예. 저는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 사태도 봤지만 저 역시도 지난번에 무슨 방송국에 나갔다가 검사 받으셨죠? 네. 출연자가 확진자로 드러나는 바람에 저 앞서 나갔던 이낙연 대표 그리고 그 뒤에 나갔던 저 함께 이제 또 뭐 검사도 받고 그랬는데 검사 받아 보니까요. 굉장히 줄을 길게 서고 그 검사 받으면서 줄 기다리는 사이에 난 감염 위기가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하는 K 방역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로 진단 키트가 이런 신속 진단 키트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사서 직접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지킬 수 있도록 문제가 되면 빨리 자가격리를 하고 또 보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스스로가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나 우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우리 서민들 소상공인들 아주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서 지금 이제 추가 경쟁에 사는 사업자를 짰는데 여기에 보면 뜬금없이 1조 원 가까운 돈을 전 국민 고르게 2만 원씩 휴대폰 지원비로 나눠주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여당 내에서도 지금 여러 반론이 나오는데 이 7조 우선에 부족한 돈이지만 이 돈을 가지고 직격탄을 맞은 분한테 두텁게 선별적으로 나눠주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도 빨리 지금 이번 추경을 마무리될 문제가 있고요. 여러 경제 문제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는 550조 가까이 되는 초 슈퍼 예산을 이번에 해놓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 비율도 확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 부채를 가급적 적게 하면서 이 서임시에는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빈틈없이 하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 부분이 이번 정기국회 최고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께서 워낙 또 달변이셔가지고 제가 질문 하나 하면 질문 3개 거를 다 대답해가지고 질문이 사라지겠어요 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그 신속 진단 키트 있지 않습니까? 자가 진단 키트. 그 방역 당국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듯합니다. 다른 질문 또 여쭤볼게요.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건지요? 우선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국회에서 그 법안의 통과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통과된 법안을 발효를 안 시키는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다음 날 국회 연설에서 정말 옳으신 말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4년 전에 5년 전에 그 당시에는 여야가 거의 의견 일치를 봐서 통과시켰던 법에 대해서는 그게 대해서는 왜 4년째 이렇게 공석을 두느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특별감찰관 제도입니다. 그 당시 특별감찰관 제도가 2013년에 대표 발의됐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감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대표 발의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박품계 의원입니다. 이게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임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요. 지금 상당수 고위공직자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북한 인권재단 이것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은 북한의 인권 탄압 또 인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아닙니다. 그냥 악행을 저지른 북한 관리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만 환기시켜주자. 그랬더니 동독의 경우 그랬다거든요. 동독의 경우에 이목 고문하고 이러다가 이런 사실이 남중에 알려져서 먼 후대에 자기가 이 사실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 해서 그게 이제 나온 게 북한 인권재단이고 그걸 기록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당장 북한에 제재를 가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이사도 비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요지가 만약 지금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걸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신다면 우리도 특별감찰관 제도가 된다면은 공수장 하겠다.
하겠다. 우리가 반대하고 지금 위헌 심판 중이지만 네. 먼저 모범을 보여달라 이렇게 주문했고요. 네. 정치의 묘를 좀 발휘할 수도 있겠네요. 국민의힘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에서 하셨던 예. 그 모범을 먼저 보여주시면 저희들도 뭐 이게 위헌 심판 중이지만 그 모범을 따르겠습니다. 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요.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지요? 오늘 지금 며칠 사이에 비대위원장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금 방역 상황이 심각한 만큼 예. 이에 대해서는 이건 좌우 여야가 없는 문제다.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위의 중요성 또 국민 안전의 보건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대해서는 진짜 지금 중대한 고비 국민인 만큼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보건 그리고 안전 이걸 먼저 생각하자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네. 국민들의 뜻과 국민의 힘과 지금 생각이 그렇게 틀리진 않네요. 개천절 그 집회에 대해서는요. 예,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가 그동안 국민의 짐이 되고 국민의 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짐. 네. 국민의 짐과 국민의 흠이 안 되도록 네. 국민의 힘을 모아서 국민의 힘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합이 잘 맞네요. 라임이 잘 맞아요. 요새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요. 네. 예. 지금까지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